네, 안녕하세요. 구일전생 K고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것으로는 방구석에서 잡소리하기, 영상 편집하기 등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런 취미활동을 살려서 유튜브에 방구석에 앉아서 잡소리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빠르게 잡소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기업에 취업하는데 꼭 아셔야 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대기업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대기업으로 쳐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만으로 4년 6개월 정도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긴 근속연수는 아니지만 나름 대기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지만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에게 진짜 대기업 취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점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돈입니다. 대기업 하면 흔히들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그 현실을 잘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받는 돈이 많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기업 월급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은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물론 회사에 다니다 보면은 주변에 거의 부자에 가깝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월급만으로 됐다기보다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와 같은 또 다른 투자들을 통해서 돈을 좀 번 경우이고요. 월급만으로 부자 됐다는 선배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최근 신입사원 연봉이 4천 중반 내외로 알고 있는데 4천 중반이라고 하면은 350에서 4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전 연봉 4,500이면 실제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300 중반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저희 회사는 연봉에 월급뿐만 아니고 설 추석 상여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월급 300만 원 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체감되는 월 실수령액이 매우 낮게 체감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적은 연봉인데 더 적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초봉은 4천 중반이지만 대기업이면 회사 조금 다니면 연봉 1억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회사에 들어와서 5년에서 과장 달기 전까지 선배들의 연봉을 한번 물어보시면 본인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거에 한번 놀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 10년 정도 다니신 과장분들도 연봉 1억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걸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순수한 연봉이기 때문에 상여까지 포함하면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상여는 회사마다 다르고 매해 실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빼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여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 또 세금 떼고 이것저것 다 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받는 돈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큰 돈을 벌고 싶고 월급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대기업에 온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돈만 보고 만약에 대기업 취직을 고려하시는 거면은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 특성상 사람들의 R&R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업무의 체계가 좀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은 결국 한 사람 두 사람이 한두 가지 일을 엄청 전문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게 사실 좋게 말하면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가가 되는 거지만 이걸 조금만 비틀어서 보면은 그 한 가지 일을 결국 계속 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재밌는 일도 1년, 5년, 10년 계속 하다 보면 지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선배들 보면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상당히 지루해하고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개발 직군에 있긴 하지만 이 사실 연구개발 직군도 어떻게 보면 큰 사이클 속에서 개발되는 이 개발 주기가 매 세대마다 항상 반복되거든요. 뭔가 좀 다이나믹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항상 반복되는 업무이고 그리고 연구개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연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똑같은 실험을 무수히 반복해서 그 중에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그냥 반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한 가지 분야에서만 한 가지 파트에서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물론 이거는 다른 직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대기업은 체계와 R&R이 명확해서 더 그게 심한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드리는 공에 비해 나오는 아웃풋의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싶을 정도로 똑똑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저랑 월급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나는 이렇게 일하고 저분들은 저렇게까지 일하는데 실제로 나랑 차이가 얼마 안 나는구나. 저렇게까지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이제 고가평가할 때 좋은 고가를 받아서 승진이 좀 더 빨리 되거나 연봉이 조금 더 오르는 이런 혜택을 받긴 하지만 뭐 언젠가 달 과장이고 언젠가 달 부장인데 뭐 빨리 달아서 뭐하나. 저렇게 빨리 달아도 나랑 연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뭐 그거 더 벌어서 뭐하나. 이 월급으로 어차피 부자 못 되는데 저렇게 열심히 다녀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저런 노력을 밖에서 사업을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해서 한다면 조금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뭐 저는 밖에서 사업이나 자영업이나 뭐 다른 회사를 다녀보진 않아서 제가 지금 속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대기업 취업만이 답인가 또는 그냥 직장에 들어가는 게 답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대학생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다니고 학점 좀 챙기고 그리고 4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위 사람들 따라서 대기업 여기저기 지원서 쓰고 면접 보러 다니고 그 중에 운이 좋게 붙은 곳에 가서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좀 한심스럽고 후회돼서 저 같은 이런 루트를 밟는 사람은 없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